여러분 지금처럼 계속해서 소비하면서 계속해서 저축 못하고 친구들 집 사고 차 사고 다 할 때 여러분 안 하고 싶으신가요? 안 하는 게 아니죠. 돈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통장 막 10개로 쪼개기도 하고 내가 원래 돈 관리 못하고 꼼꼼하지 않은 사람인데 절대로 그걸 따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는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양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나는데 어릴 때부터 돈 모으는 습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와서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정말 모아보고 싶기는 한데 원래 살던 대로 그냥 관성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솔직히 오래된 습관 바꾸는 게 뭐 쉽나요? 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막 내가 고군분투한다고 이게 습관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의지를 믿지 말고 그냥 이 습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내가 일어나고 싶다라고 하면 알람만 맞춰두고 내가 내일 꼭 일어나야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휴대폰을 거실에 내어두고 나는 침실에 들어가서 잠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당연히 걸어 나와서 알람을 끌 수밖에 없게 환경을 만들어 두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돈 모으는 것도 굉장히 쉽고 편하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환경을 만들어 두는 방법 4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저축 후 소비예요. 우선 선저축 후 소비를 해야 되는 이유 다들 느낌상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뭐죠? 당연히 저축을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축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얼마를 모으겠다. 3년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저축해서 1200만 원을 저축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정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월에 100만 원은 반드시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카드값 긁고 나서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면 그 남은 돈이 100만 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달 돈 써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한도가 없는 카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긁다 보면 어쨌든 쓸 수 있으니까 쉽게 돈을 지출할 수 있고 그것을 물건과 바꿀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은 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쓰다 보면 그냥 다음 달부터 저축하지 뭐 얼마나 이거 100만 원 모아서 어쩌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저축이 아니라 소비에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저축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선저축 후 소비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크카드 사용입니다. 앞서 선저축 후 소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저축 후 소비를 하겠다면서 신용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은 그게 실천이 안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쓴다면 당연히 월급이 들어오고 나서 신용카드 값부터 나간 다음에 남은 돈을 저축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카드값도 잔뜩 썼는데 현금까지 남으니까 또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 중에 일부는 그냥 여행을 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저축을 좀 하고 싶다면 그냥 제가 맨날 강조하는 심리급여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내 월급이 300이든 500이든 내 생활비만큼이 내 급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5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100만 원을 저축하고 싶다고 하면 나머지 150만 원만 내 월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만 내가 내 월급이 250이 아니라 150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150 이상 쓰면 나는 앵꼬가 나는 거거든요. 앵꼬는 좀 아니 마이너스가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놔야만 소비 절제가 쉽게 됩니다. 아니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용카드를 안 써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계속 쓰고 싶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해서 소비하면서 계속해서 저축 못하고 친구들 집 사고 차 사고 다 할 때 여러분 안 하고 싶으신가요? 안 하는 게 아니죠. 돈 없어서 못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현재처럼 소비하기 편안한 환경, 소비하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돈은 정말 정직해요. 내가 쓰고 남은 돈만 내 돈입니다. 내가 쓴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신용카드를 보통 생활비가 150이다 하면 150 한도로 만들어두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신용 점수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용카드 한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생각 없이 그냥 막 쓰다 보면은 당연히 월급만큼 아니면 월급 그 이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월급 이하로 쓰실걸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내 심리적으로 내 머릿속에 내 월급은 250만 원이라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카드값이 250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월급이 250이 아닌 저축액을
뺀 150만 원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게다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조사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특히 사회초년생 때 친구들이 막 결혼하면서 경조사비가 엄청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경조사비는 어떻죠? 여러분 현금으로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에다가 현금까지 쓰고 또 요즘에는 지역화폐도 다들 쓰시잖아요. 이렇게 나의 지출 방법이 여러 개로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그러니까 카드가 여러 장인 것도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로 내 지출 방법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막아야 하는 구멍들이 많아진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장독에 구멍이 너무 여러 개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그 아이를 껴안아도 그 장독에 있는 구멍이 다 막아지질 않습니다. 돈이 그럼 계속해서 물처럼 새겠죠. 때문에 지출 방법은 굉장히 심플해야 되고, 그 지출 방법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한도가 높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용카드 절대 쓰지 마라 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신용카드 혜택이 너무 아까워요. 나 혜택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신용카드 혜택보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지출이 더 많이 나가는 게 훨씬 더 비율이 큽니다. 커피 값이 20% 할인된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커피 전문점에 20% 이상 더 많이 자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커피 값을 더 많이 쓰게 되는 효과인 거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런 조건을, 할인 조건을 주면서 신용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용카드 쓰면서도 예산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고 통장관리 정말 철저하게 해서 돈을 잘 모아요. 이런 분들 당연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미 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계시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어보셨지만 결국에 실천하는 사람은 없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 쪼개기도 너무 막 절약의 고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통장 막 10개로 쪼개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따라 하려고 하면 내가 원래 돈 관리 못하고 꼼꼼하지 않은 사람인데 절대로 그걸 따라 할 수 없어요. 그냥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나는 막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는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 월급이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25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저축과 투자로 굴릴 거고요. 나머지 150만 원만 생활비로, 지출로, 1년의 지출로 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월급 통장에 250만 원이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바로 선저축 후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5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무조건 투자 통장으로 옮깁니다. 이 투자 통장에 들어간 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 아이들을 다시 통장에 따라서 쪼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10만 원, ISA에 50만 원, 나머지는 현금,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게 무료예요. 그래서 저는 매월 1일에 제 통장에서 각각 통장마다 얼마씩 가는 게 자동이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모두 다 이체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통장별로 자동이체 걸면 뭐 500원, 700원 수수료가 나가는 곳들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월급 통장에서 투자 통장으로 이동한 거 또 각각의 투자 통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내 월급 통장에 여전히 150만 원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150만 원을 생활비로 모두 다 지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150만 원 중에 10에서 20%는 반드시 예비비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예비비가 무엇이냐? 예비비는 소비성 비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중에 소비할 돈, 우리가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신용카드가 없으면 어떻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신용카드 한도만 있으면 내 맘대로 여행비, 막 항공권도 끊고 호텔비도 끊고 막 호캉스 가고 오마카세 가고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체크카드를 쓸 거기 때문에 있는 돈이 아닌 이상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쓸 소비성 비상금, 예비비를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요. 이게 저축을 하고 남은 돈의 10에서 20%를 저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150만 원 중에 30만 원 정도는 그냥 예비비 통장에 넣어 놓을 거예요.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파킹 통장에 넣어두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잘하게라도 이자가 붙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월급 통장에 진짜로 12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120만 원 중에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주일 이내로 모든 고정 지출이 자동이체가 되도록 설정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휴대폰비, 통신비, TV, 인터넷, 관리비, 전기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월급날 일주일 이내에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 이내에 모두 다 이체가 안 된다. 내 고정비 전체가 50만 원인데 다 이체가 바로 안 되는 편이다 라고 하면 고정지출 통장을 따로 또 만들어서 거기다 이체를 50만 원 해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월급날에 맞춰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들어오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정말 내가
마음껏 지출할 수 있는 생활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고정 지출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70만 원이 남아 있겠죠. 뭐 일주일 생활비도 있긴 있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 70만 원을 내가 통장 잔액만 확인하면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시면 가계부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계부 쓰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통장에 있는 돈 이내로만 지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청소년 때나 대학교 때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지출을 할 때 월말이 되면 다들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잠깐 돈을 빌리거나 이런 일도 많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만약에 자취를 하시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미 나만의 살림살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활비가 떨어졌을 때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책이라도 꺼내가지고 중고 판매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만의 국리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국리를 하면서 점점 사람이 능동적으로 되고 자기 개발도 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까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가 가계부는 언제 쓰시냐면 가계부 같은 경우는 내가 생활비 7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을 식비를 쓴다. 나는 쇼핑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식비를 줄이는 걸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 70만 원 중에서 각각 카테고리의 예산을 관리하고 싶을 때 어떤 카테고리의 소비는 줄이고 어떤 카테고리의 소비는 늘리고 싶을 때 이럴 때 진짜 가계부가 필요해지시면 그때부터 쓰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월급 이외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저축하시는 겁니다. 성과금이든 경조사 때 들어오는 자잘한 선물이든 부모님 용돈이든 여러분 생각보다 자잘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친구한테 경조사로 받은 기프티콘들도 사실 환불이 되잖아요. 90% 정도. 그런 걸 환불을 받아서 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자잘한 모든 돈을 다 저축을 했습니다. 심지어 정말 초절약을 할 때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돈도 모두 다 저축을 했고 부모님이 가끔 진짜 1, 2만 원이라도 용돈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모든 돈도 다 하나하나 저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월급 이외에 들어오는 돈만 열심히 저축하셔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내가 목표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 저축액을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저축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 그러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콘텐츠 만들 때 참고를 할게요. 그럼 안녕.